운수, 도로 등 장관님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인프라가 적게 확보되고 또 신속한 인허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 경기도, 용인시에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한준 LH 사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이한준입니다. 오지동 장관님께서 제가 알기에는 지난주 수요일날 사우디에 가시다가 일요일날 저녁에 오시고 또 어제는 아침에 대구에 가셔서 국가탄단 협약식을 해주시고 오후에는 안동에 가서 국가탄단 세계 협약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400만 경기 도민을 위해서 아마 밤낮 없이 고민 속에 빠져 계시는 김종현 지사님께서도 특별히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과거 부총리 시절에 김지사 부총리를 했을 때는 얼굴에 윤기도 있고 좀 좋으셨는데 아마 1,400만 명 도민을 위해서 계시다 보니까 좀 많이 수축이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또 이상희 지사님 경일 사장님과 함께 용인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탄단 기본 협약 체결을 위한 3차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함께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투자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해서 3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결단해 주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과 경계현 사장님, 임직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GH 당시 평택 고덕 반도체 산단에 이어 이번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단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국가 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첫 출발점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초강대국 시간을 위해서는 본 단지 시스템 반도체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인은 파운드리의 요람이라고 하는 긴 캠퍼스가 위치한 도시,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우리나라 경제 엔진을 역할하는 도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 산단은 보지면적 215만 평의 조성사업단 4조 3천억, 기업 투자 300조 등을 통해서 지역 생산 일괄과 510조에 227만 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되는 초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 산단 조성을 계기로 기존의 기흥 삼성 캠퍼스, 평택 고덕 캠퍼스, 이천 하이닉스, 용인 SK 반도체, 그리고 수원 캠퍼스 등 인근의 소부장 기업 등을 연계한 세계적 반도체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력, 운수, 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 문화, 편의시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LH는 용인 국가산단과 배후 단계의 신속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수요자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중앙부처, 국토부, 기재부, 산자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용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국가 경제 발전과 삼성전자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공기업으로 지속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국토부와 LH의 국가산단 조성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 조성 지원 계획에 대해 김정희 국토정책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국토부 국토정책관입니다. 국가산단 조성 지원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곳 용인 시스템 반도체 산단 후보지 선정 배경입니다. 선정 배경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무엇보다도 기업의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을 받아서 정부가 범부처적으로 검토를 한 끝에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역이라는 옵션도 있지만 이곳에 최대로 입지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포함한 15개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이후로 추진한 우리의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토부 장관 주재로 지금 대구, 광주, 대전, 충북, 강원, 전남 등 산업단지 선정 지역을 차례로 방문하여 산단 조성 전략을 논의하고 또 기본 협약도 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추진단 지원회의를 2차례 개최하였습니다. 3월 말 킥오프 회의 때는 후보지 관할 15개 기초지자체장과 시도 그리고 기재산업부, 농림부, 환경부 등 각 관련 부처가 모두 참석하여 신속한 산단 절차 이행 및 규제 개선 사항 발굴에 협조키로 한 바 있습니다. 5월 2차 회의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하여 발표하여 조성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입니다. 이 외에도 대한상이나 중기중앙회 등 산업계를 방문해서 기업 수요를 확보를 위한 기업 설명회나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할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향후 조성 지원 계획입니다. 기본 방향은 일단 사업 시행자 선정을 한 만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한 26년 말 조성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사업 시행자 선정이 있고 이 다음 절차부터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산단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보상 절차를 거쳐서 조성 공사로 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속한 예타로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또 수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수시 예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기본 협약이나 입주 협약을 통해 앵표기업의 입주를 확정되는 만큼 일단 저희들은 9월 말까지 예타를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기재부와 최대한 협조하여 연내 예타 통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설계, 생산 거점과 연계하여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햄리스 등 반도체 전 분야가 직접된 메가 클러스터를 완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는 일단 산업단지 계획 수립 승인기간 단축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 전용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3대 영향평가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있는데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최대한 보완 사항을 최소화함으로써 절차를 단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도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처나 관계 기관의 인허가 부분인데요. 일단 그린벨트 해제나 농지 전용 같은 그런 부분은 사전 협의를 이미 완료해 놓았고 나머지 관계 부처 협의 사항도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입지 규제 해소 방안도 마련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전력이나 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보도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 부분은 일단 기업 추산으로 보면 2042년까지 단계적으로 7기가와트의 전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산단 내에 발전 설비를 건설하는 방안과 또 송전선로를 보강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통해서 연내 전력 공급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수 부분입니다. 일단 산단 내에 입주 기업들이 풀을 가동하게 되면 공업 용수가 약 1일 65만 톤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2035년 기준으로 보면 할당댐 여유량은 1일 67만 톤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산단 외에도 다양한 잠재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여유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용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팔당댐 상류 화천댐 발전 용수를 활용해서 팔당댐 용수 공급 능력을 확대하여 신규 취수량을 확보하고 또 용인이나 평택 등 지금 기업에게 할당되어 있는 인근 지역에 그런 하수를 재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통해서 연내 화천댐을 이용한 용수 공급 방안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이 원팀이 되어 신속한 산단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생태계 구축이나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공급 시에 인근 경기도 내 시군구 의견 조정 등 여기에서 경기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LH 박동현 지역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 산단 조성 지원 방안에 대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 박동선입니다. 용인 국가산단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7쪽입니다. 사업 입지는 용인 중심지에서 약 10km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도 45호선이 남부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규제사항으로는 농업진흥 지역이 16%, 보전산지가 34%입니다. 관계기관과 하전협의에서 원활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고려 사항입니다. 첫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지 설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산지가 일부 있어 표고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폐 특성을 고려해서 지반 높이를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광역교통시설과 연계한 교통망 구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인근 고속도로와 철도와 연계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도 산업단지 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전력, 용수 같은 여러 기반 시설이 적기에 설치되도록 범정부 추진지원단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추진 방향은 신속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 형태, 면적, 기반 시설 규모 같이 기업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LH가 시행하고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오늘 기본제작 체결 이후에 금년 말 신속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 상반기 사업 승인 신청을 하고 2026년 착공, 2028년 기업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입주 협약을 시작으로 별도의 수요 기업과 공급계약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반도체 폐 위치, 도로 선형, 그리고 문화재 사전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생산 공정의 특성을 반영한 가스 공급, 청납 단지 규모와 오폐수 처리, 변전소 같은 공공시설 계획 규모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반 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연계한 전력 용수 문제는 단계별 확보 방안을 국토부와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LH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기존 주민에 대한 보상과 기존 공장 이전에 대한 문제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생활 편의 시설 확보를 위해서 대여 단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H는 본 사업을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가 선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와 용인시에서 국가 선단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님께서 경기도의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11페이지 경기도 지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TF 운영을 통한 산단 조성 총력 지원. 두 번째는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세 번째는 반도체 인재 양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정부의 국가산단 조성 발표 즉시 TFT를 가동했습니다. 저희 지사님 주재로 킥오프 회의를 바로 개최를 했고요. 그간 3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도 관련 실국은 물론 삼성 등 기업, 용인시, 유관기관 참여해서 이슈를 점검하고 있고요. 함께 앞으로도 총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과거 저희가 반도체 산단 조성 경험상 인허가, 전력, 용수, 지역 이슈 등 많은 이슈가 예상됩니다. 최근에 용인 원삼 하이닉스 조성 사업을 보더라도 중앙, 지방, 광역, 기초 다 합쳐서 관련 부서가 한 100개 이상의 관련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는 아주 거대한 과제입니다.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각종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판교의 팹리스 클러스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지하시듯이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 시장 점유율 60% 예상되고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전체 반도체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시장 규모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한 3%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경쟁국인 미국과 대만에 비해서 크게 뒤처진 상황입니다. 이번 용인 남사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파운드리 공장들이 확충되고 시스템 반도체 제조 역량이 많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는 설계와 제조를 포함한 생태계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판교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들, 즉 팹리스 기업들을 집중 유치해서 팹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내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 사업을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산학력 연계를 통해 반도체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내 반도체 계약학과 등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 관련 각 부처의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인력 애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용인 원삼 하이닉스 반도체 산단에 이어 근본 용인 남사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산단 조성으로 경기도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벨트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러한 양적 측면에 의해 질적으로도 메모리, 팹리스, 파운더리, 소부장 등 모두 갖춘 독보적인 완결형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고급 인력들이 충분히 확보되는 최고의, 질적으로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해 나가겠습니다. 근본 산단 조성의 성공을 위해 교통망 확충, 전력 및 공업 연수 확보, 각종 인허가 신속 처리 등 국토부 및 관계부처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필요한 최선의 협력과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황준기 용인시 부시장님께서 용인시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용인 특례시 제2부시장입니다. 용인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선단과 지역 중점 육성 산업을 연계한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용인시의 반도체 산업 기반 생태계인 열자형 반도체 벨트를 연결하여 기업 상호간 에너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자형 반도체 벨트는 글로벌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라이브서치, 서퍼스 글로벌 등의 소부장 기업이 직접화되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국가산단을 포함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제2용인 테크노밸리 등 3단 개발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열장 반도체 벨트를 통해 기술 개발, 실증 대조 생산, 유통까지의 전주기 여건이 효소성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을 광역적으로 연계할 반도체 고속도로를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3단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용인 화성 평택의 반도체 산업 거점을 연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 반도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정부의 국가 첨단 산업 우선 전략이 하나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지자체와 산학의 연계를 통한 미래 전문 인력 육성을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산업 구조와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우수한 인력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AI 반도체 마스터볼을 용인 대감에 설립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실습 지원 등에 관하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램리서치, 서플러스 글로벌 등 40여 개 반도체 기업과 이미 업무 회담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용인시는 지역의 경희대학교, 명지대학교와 협력하여 계획학과 및 특성화 교육과정을 개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가산업단지 계획의 승인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인시는 범정부 추진지원단 발족에 맞춰 용인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지난 3월에 국가산단 조성지원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면 물론 산업단지 계획의 수립부터 조성 및 기업의 입주까지 전 주기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산단과 플랫폼시티 사업의 보상 과정과 인허가를 통해 얻은 경험이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지역 주민과 기업과의 소통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시는 국가산단 후보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 대상 기업들로부터 다양한 사례의 민원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권과도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중앙정부 사업시행자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용인시의 권유안은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기업의 이전 대책으로 산업의 수요에 따른 계획적인 산업단지 유랑 공급. 둘째, 배후 주거지 및 주민이주 대책으로 안정적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용인시에 적정 규모의 배후 주거지 계획, 그리고 연계교통체계 대책입니다. 장관님께서 이미 모두에 말씀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의문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훈경 삼성전자 부사장님께서 산단 조성과 관련된 기업 측 건의사항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 지자체, LH공사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삼성은 최근 TF를 구성하였고 앞으로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산단 제2구축을 통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경기도, 용인시, LH공사와 적극 협조해 갈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용인 국가산단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토지공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와 LH공사에서 조속한 부지 조성에 대해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성공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적기 인프라 공급에 대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국가산단 전력은 30년 말 가동을 위해 6.4기가 400메가와트가 우선 필요하고 42년 5개 생산 라인 가동 시에는 7기가와트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산업부 및 한전에서 전력 공급 로드맵 수립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용수는 30년 말 가동을 위해서는 3만 톤을 시작으로 42년까지 65만 톤 이상이 예상되고 라인의 추가 건설 시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경부에서 용수 공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주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인프라는 송전선으로 용수가 등 폭수가 오랜 시간에 소요되는 만큼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삼성도 수원, 화성, 오산 등 지자체와 공공하수 재이용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향후 기술을 보도하여 공업용수 사용량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깨끗한 물을 방류하기 위한 오염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앞장서 수질관리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는 42년까지 5개 라인이 지속 건설될 예정으로 일 평균 4만 명 이상의 건설 인력이 산업단지로 출퇴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산단 도로망 확보 등 교통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경기도, 용인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허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25년 상반기 산업단지 인허가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LH뿐만 아니라 정부, 경기도, 용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으로 적기에 공급되어야 뒤처지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용인 국가산단이 적기에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삼성도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규 용인 국가산업단지가 명실상부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LH공사가 3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오늘 발제 자료와 기업 등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조성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산업부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님, 기재부 윤수연 지역경제정책과장님, 환경부 박경원 수자원정책과장님과 이정용 물이용기획과장님, 농림부 이승환 농지과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 토론 시간은 장관님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여러 기관들 감사드립니다. 많이 그동안 실무적인 조율이나 추진을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 있으시면 기관장님 계신 김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삼성길에서 혹시 다시 말씀 있으시면. 삼성 생각 좀 하시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신속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숫자의 시 내에서 강조한 것이 좀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추진하자는 점에서 각종 인허가, 타협성 조사, 각종 영향평가 이런 걸 간축해 주시겠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정부 발표는 착공 시기를 2026년 말로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각종 이 절차를 좀 앞당기면 한 1년 정도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나요? 네. 그래서 그냥 목표를 2026년 말 일부러는 하루라도 노출 나오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미 계획이 있는 것을 보고 도장을 찍는 거면 뭐 바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라든가 인허가 과정이 함께 이것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용인시만 협조를 잘해주면 저희는 뭐 1년 충분히 땡길 수 어쩔 있습니다. 점수로 1년을 땡기는 걸 목표로 하고 하나도 지금 LH 본부장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215만 평 안에 들어가 계신 우리 주민들하고 기업들이 있습니다. 510가구하고 70여 개의 기업들. 그리고 그분들은 제일 초미의 관심사가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인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계시다는 말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마 그걸 전해들은 시민들이나 기업인들은 좀 안심할 것 같은데 이 보상과 이주 대책에 있어서도 우리 용인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들 걱정하시듯이 지금 전력, 특히 전력이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전력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라인 자체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이제 이해관계도 있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저희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더욱 좀 많은 좀 영향을 집중을 해서 이게 초기에 전력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용수나 부지 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하면서 이제 좀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상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인프라가 잘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전력이나 용수는 다른 곳에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그것을 하나의 무기화하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골치 아픈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추진 지원단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 갈등을 조정하는 시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좀 고민을 저기 삼성 도전을 이렇게 본상을 보면 25년 상반기 산업단지 인허가 승인을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2026년에 착공된다 조금 당겨질 수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인허가나 이런 과정에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 용인시나 경기도 협조를 한다면은 당길 수는 있는데 가장 관건은 그러면은 용수 문제와 전력 공급이 그때까지 될 거냐는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산업부와 환경부의 굉장히 좀 역할이 중요해졌다. 네, 저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입니다. 전력 공급에 대해서 저희도 중요성을 확실하게 잘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측과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에 지금 전력만 하신 TF를 지금 만들어서 초기 사업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일단 연내 지금 후에도 만들 계획이고 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다른 사업들도 보면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진짜 속도가 중요한데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는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주변 지자체가 도와줘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좀 많이 같이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가 네, 저 환경부 우리용 계획과장입니다. 용수 공급과 관련해서도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TF를 만들어서 지금 용수 공급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이제 화천댐 발전 용수를 상시 방류하는 방안이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산업부의 좀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발전용 댐은 지금 소유가 이제 산업부에 가지고 있고 한수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부의 적극적인 동의와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님께서도 오셨으니까 원정부 지원단에서 양부처 간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서 적게 좀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각 단계별로 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삼성전자 그리고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00km 떨어져 있는 물들이 여기로 와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주변에 평택, 안성, 여주 이런 지자체들 오늘 여기 안 와 있는 지자체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조를 해주겠지만 거기서 시간을 끌어버리면 전체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국토부나 다른 부서나 우리 경기도로 다른 이 주고받게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서 막 총력으로 해서
흔쾌히 모두가 박수치는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거론되지 않은 부분들도 저희들이 물밑에서 원팀으로 움직일 테니까요. 조금이라도 나중에 닥쳐서 이게 해결 안 됐다 이런 것들 미리 좀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특히 산자부하고 홍보하고 하고 움직이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삼성도 물밑의 노력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용수 문제는 제가 한번 경험을 했어요. 작년에 이제 삼성은 아니지만 그 SK 하이닉스 때문에 기초자치 간의 이 갈등이 빚어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경기도가 또 종합적 하지 한번 해본 경험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문제를 제기한 기초자치단체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반대급부 내지는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도나 중앙업체나 또 심지어 기업을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에서 미리 좀 그걸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아주 의욕적으로 또 얘기하시는 분들마다 다 이제 이거는 산업부, 이거는 환경 얘기를 쭉 하고 계시지만 이 범정부 지원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잘 하십시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갈등 조정도 저희가 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이 지금 다들 이제 한 마음으로 잘 되겠고 빨리 되길 바라고 하는데 이게 20년짜리 사업입니다. 정부가 4번 바뀔 겁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이런 사업하는데 우리가 뭐 여야가 있을 것도 아니고 중과 지방의 차이가 있을 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속하고 빨리 진행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 반도체 산업 또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큰 방향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가 작년, 금년 반도체 투자 유치하면서 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인력 수급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래석강 산업의 CEO자 쭉 만나보면 사람 문제가 되는 규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년짜리 사업일 때 이런 인력 문제라든지 또는 아까 얘기했던 밴드 사업이나 설계자 등등에 가지고 조금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고려를 좀 한편으로 한 팀 더 빨리 나가면서 전반적인 산업의 발전 방향과 대한민국을 위해 시즌 미팅을 짜고 중앙과 지방 같이 좀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협약식도 하고 여러 장관님 포함해서 또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대한주임 여사님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좀 많이 좀 진짜 한 팀으로 이 상담에서 같이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뭐 저희가 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이 산단이 그냥 삼성 산단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산단으로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큰 목적인데 그 방면으로 논의는 오늘은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도사님 말씀하신 거에 또 한 축은 그 방향인데 좀 이런 것도 나중에 좀 구체화하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삼성이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 나눌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회가 되면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하시면서 삼성 용인의 상단이 아니라 이거 손흥민 국가대표팀 그리고 이게 국가훈련센터를 어디에 가는 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 뿐이고 또 어느 누군가는 주전 선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삼성이 주전 번호를 달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국가 총력 단체전입니다. 반도체 선택 자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식이 있다 보면 우리
그 시민들 훈수도 좀 마련해야 되고 좀 여러 가지 같이 좀 잘 되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배려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용인 시장님 그냥 너무 표정 관리 하지 마시고 평택, 안성, 여주 벌써 분위기 별로 안 좋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릎이 완전히 좀 까지도록 낮은 자세로 하고 또 그런 데서 우리 정부 부처나 각 기관이 뭔가 이 정책이나 사업 도구를 갖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협업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미 평택시장님 찾아가서 절대 맨입으로 안 될걸요. 제가 대답을 하겠다고. 그게 제가 기술적으로 할 때 같이 잘 되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빠른 시간에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음도 인적 마음이나 말씀하신 여야도 없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사소한 것도 다 의논하고 진정성을 갖고 온몸을 던져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각오로 우리 다 지원단 인민이기 때문에 삼성도로 우리 지자체 이제 광역 기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로 하실 분? 네, 이상으로 신규 국가선단 조성을 위한 제3차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